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넘어가지고 이제부터는 XRP입니다. XRP가 진짜 결제 시장을 노리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제미니 거래소 측에서 XRP 보유자들을 위한 신용카드를 출시를 한 건데요. 겉보기엔 그냥 또 하나의 마케팅 카드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단순한 보상 이벤트가 아니라 실물 결제 시장에서 XRP 자리를 잡게 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보여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카드가 진짜로 시장에 퍼진다. 그렇다면 XRP가 이제부터 어떻죠?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제가 되는 수단, 즉 실제 돈처럼 쓰이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카드로 밥을 사고요, 커피도 사 먹고 그 보상으로 XRP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XRP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결제형 암호화폐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카드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수치로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제미니 사용자 숫자가 전 세계에 약 1천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 중에서 XRP에 호감이 있거나 보유 중인 유저가 단순하게 5%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50만 명입니다. 초기 카드 출시 이후에 1년에서 2년 동안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5만 명, 그리고 조금 더 낙관적으로 잡으면 20만 명 정도가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과연 얼마나 쓸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일반 신용카드 월 평균 사용액은 보통 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보수적으로 150에서 200 정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1인당 따져봤을 때 연간으로 치면은 최소 1800에서 2400 정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10만 명 정도만 참여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연간 카드 결제 금액만 하나로 2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XRP 보상률이 최대 4%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따지면 800억 원 규모의 XRP가 실제 수요로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오는 결제 기반 수요는 XRP 가격을 방어를 해줄 거고 유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신호탄인 거죠. 제미니 카드 하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조가 앞으로 코인베이스, 업비트, 바이낸스 이런 대형 거래소,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결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까지 확산된다. 그때는 단순하게 100억 몇천억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결제 수요가 XRP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XRP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제미니에게 싸늘한 반응인 건 맞아요. 과거에 제미니가 XRP 비하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상장 거부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자체가 없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현재 시장은 냉정합니다. 누가 먼저 XRP 결제를 실행하느냐,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가 과연 실제로 XRP 유저를 모으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제미니 측에서도 진정성 있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고, 이 카드로 유저 확보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XRP는 결제 시장 진출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물 자산 토큰화 RWA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리는 흐름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XRP랑 딱 맞아 떨어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 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산운용사나 프라이빗 뱅크 같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굴리는 투자자 352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86% 수준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실물 자산 토큰화 RWA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상당히 원초적이면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싸고 결제 속도가 빠르고 돈을 쪼개가지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XRP가 가진 강점이기도 하고, EB 리플레저 위에서는 미국 국채 같은 자산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XRP 네트워크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흐름이 커지게 된다면은 XRP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 시장 같은 경우는 PCE 물가 지표 발표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 낙폭을 기록을 했었고, 이 여파로 인해서 XRP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온체인 지표로 해석이 됐어요. XRP가 단기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일단 빠졌고요. 그리고 사용자 숫자가
급감을 했고, 이게 실제로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122만 개였는데 이 활성 지갑 숫자가 33만 개까지 무려 70%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네트워크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손절하고 팔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항상 차트와 투자는 반대로 갑니다. 많은 개인분들이 팔고 나오면 오히려 또 가격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아마 XRP 홀더분들, 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이미 영상 댓글 반응들 보고도 감을 잡으셨을 건데요. XRP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을 때, 리또 속이라는 소리가 많을 때, 실망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을 때 오히려 가격은 그때가 저점이었고 가격은 또다시 반등을 주더라, 인간 지표로 생각해서 오히려 매수 버튼 누르신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개미털기 이후에 반등이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번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 당분간 XRP는 3,000원 구간을 강력한 단기 바닥으로 지지해주면서 단기적으로 20% 이상 반등할 토대가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반등장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놔야겠죠. 이러한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플의 주요 목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에 있어 더욱 빠르고 획기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리플 레이어 2 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XRP가 10배 오를 때 100배, 1000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 체인이라고 프로젝트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이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또한 원활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코인은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에 포크라고 되어 있죠. 하드 포크와 비슷한데 XRP의 좋은 특성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존재 가치인 확장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술자들이 모인 리플 커뮤니티에서 우려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것이라는 거죠. 레이어 2는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 펼쳐질 꽃과 열매들, 즉 블록체인 전용 앱들을 연결합니다. 이 중요한 연결이 거의 이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 이 코인이 혹시라도 XRP보다 커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 기술자 대표를 맡고 있는 슈와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기존 체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에 대한 기술자들의 우려를 기술자 대표인 CTO 슈와르츠가 직접 나서서 달래주네요. 이 코인 얼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코인은 작년 12월에 출시되어 아직 1년도 안 된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47원, 그리고 시총 역시 270억 수준으로 45조인 리플 XRP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98% 이상 이미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언락으로 인한 하락 충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 구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리플 CTO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플사에서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완전한 소송 종료가 받쳐줘야 전략적으로 금융권 사업 전개가 시작되겠죠. 그때 이 코인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펼쳐서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 맡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 가능한 부분입니다. SEC의 소송 종식은 곧 리플 채택과 직결됩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은 확장되죠. 금융권의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국가와 지역별 특수성들 때문인데요. 이러한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리플은 확장성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나도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죠. 리플 XRP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레이어 2 메시지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